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가뭄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단비가 내리긴 했지만 가뭄 해결엔 역부족이고 섬 지역에는 제한급수가 시작됐습니다. 유례없는 가뭄으로 석유화학과 정유, 철강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여수 광양산단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주 남구 레슬링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 공무원의 잘못된 행위가 자체 감사를 통해 드러났는데도 징계는 솜방망이에 불과했습니다. 광주 복합쇼핑몰 건설에 유통 대기업의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정부가 어떤 지원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최악의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단비가 내리긴 했지만 가뭄 해결엔 턱없이 부족했고 제한급수가 코앞에 와 있는 현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첫 소식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시민들이 식수원으로 쓰는 동복호의 상류 지점입니다. 언뜻 봐선 물은 없고 사방이 온통 풀밭입니다. 가도 바닥엔 흙과 자갈만 있습니다. 가뭄으로 저수율이 낮아지면서 상당 부분이 메마른 바닥을 드러낸 겁니다. 이 정도? 예. 네, 작년에는 한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다 물이 차 있었던 건가요? 네네네네. 예년에는 바로 이 지점에도 물이 가득 들어차 있었는데요. 지금은 물이 다 빠지고 걸어 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풀이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이대로라면 동복댐에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날은 앞으로 130일뿐입니다. 전날 단비가 내렸지만 효과는 미미하고 동복댐 저수율은 여전히 31% 안팎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민들도 근심입니다. 양파 농가에선 하나당 2-3개씩 돋아났어야 할 새순을 좀처럼 보기 힘들어 벌써부터 내년 수확기가 걱정입니다. 좋지도 않고 또 크지도 않고 옛날 같으면은 지금쯤은 뿌리가 어느 정도 다 새뿌리가 확장이 됐어야 되는데 새뿌리가 뻗지를 못했죠. 저수지에 물이 부족하다 보니 비가 하루라도 더 내리기만을 기다립니다. 저부른 걸 돌렸는데 물이 없어. 못 돌려. 지금처럼 계속 비가 안 내리면 내년 초에는 광주 도심에 물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격일로 제한급수를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광주에 하루 동안 공급되는 물 50만 톤 가운데 68%가 가정에서 쓰이고 있다 보니 광주시는 물 절약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설거지도 모아서 하고요. 양변기도 페트병을 넣고 될 수 있는 물 절약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학 기숙사는 샤워 시설을 절수형으로 바꿨고 한 달에 평균 2만 톤 이상 물을 써오던 한 공장은 물 재활용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수도 100톤가량을 절감을 하고 있고요. 유사한 공정으로 확대 전개를 해서 내년에는 약 150톤 이상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대체 수원 개발에도 나섰지만 인근 영산강에서 하천수 등을 끌어오기 위해선 관을 추가로 설치하는 데만 최소 5달이 필요합니다. 당장 뾰족한 대안이 실행되지 못하는 가운데 상수원의 물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섬 지역의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물이 부족하다 보니 폐광산 지하수까지 끌어다 식수로 사용하고 있고 제한급수를 시작한 섬도 늘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남 완도군 노화읍의 한 폐광입니다. 15톤짜리 물탱크를 실은 트럭들이 광산 밖으로 줄지어 나옵니다. 유례없는 가뭄으로 완도 일부 섬 지역에 물이 부족해지자 폐광산 지하수까지 식수로 쓰게 됐습니다. 현재 폐광 안에는 3에서 5만 톤의 지하수가 저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하루 250톤씩 인근 섬들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폐광산 지하수들은 제한급수가 진행되고 있는 인근 섬으로 옮겨지고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는 폐광산 지하수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다 보니 폐광 지하수는 섬마을 주민들에게 생명수와 같습니다. 네, 지금 섬 지역이다 보니까 물 확보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산에 있는 물이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현재 제한급수에 들어간 곳은 완도 5개 섬으로 특히 넙도는 제한급수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섬마을 주민들의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평상시보다도 생활이 아주 질이 뚝 떨어졌죠. 잘 씻지도 못하고 그리고 화장실 물 같은 것도 손 씻고 물 내리고 하니까 여간 불편합니다. 아주 형편없어요.
식당도 그러고 지금 주민들도 전부 다 개인적으로 다 물통을 다 구입해서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실정이에요. 여기 전쟁 거짓말이에요. 최악의 가뭄에 앞으로 제한급수에 들어가는 섬마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석유화학과 정유, 철강업체들이 밀집한 여수 국가산업단지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내년 상반기에는 공장 가동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계 기관들은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형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상 5층 높이의 건물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석유화학 공장에서 가동하는 수많은 기계와 장비에 열을 식히는 데 쓰이는 냉각수입니다. 여수 광양 국가산업단지에 공급되는 이 같은 공업용수는 하루 90만 톤에 달하는데 주요 용수 공급원인 주암댐의 저수율이 31%까지 떨어지면서 입주업체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같은 가뭄이 계속될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는 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제품 생산에 큰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7월 중순부터 같이 물 부족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동률이 줄어들면 매출액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여수 광양산단은 석유화학과 정유, 철강 등 국가 기간 산업을 담당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을 차지해 공장 가동에 차질이 생길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물 부족에 따른 산업계의 피해를 막기 위해 수자원 공사는 하루 20만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섬진강에서 물을 추가로 끌어오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가뭄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인 산단, 기업,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섬진강 하류 주민들하고 이 관련해 가지고 협의를. 하지만 섬진강 인근 주민들은 공업용수 사용량이 늘어날 경우 제첩과 농작물의 염해 피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물은 없고 짠물만 계속 올라오는 것이죠. 여기서 더 뽑아가 보면 앞으로 농사 짓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이죠. 수자원 공사는 산단 입주업체들과 함께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 주민들과의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공업용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공장들의 정비 기간을 내년 상반기로 앞당기는 방안도 기업들과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고 무난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출근길 날씨는 어제보다 더 쌀쌀하겠습니다. 하늘 모습 먼저 보시면 오전 중엔 이렇게 구름이 많이 지날 수 있겠지만 오후 들어서는 더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종일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대기 상태도 아주 양호하겠습니다. 충분한 양의 비가 내리지 못하면서 가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활 속 물 절약 꼭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7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게 출발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기온이 내림세를 보였다 하더라도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3, 4도가량 웃도는 수준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남구 레슬링팀 지도자들의 갑질 논란과 구청의 관리 소홀 문제 몇 달 전 전해드렸었죠. MBC 보도 이후 남구청이 사실상 제대로 된 감사에 처음 나선 결과 여러 건의 문제가 적발됐지만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없었습니다. 우종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도자의 갑질과 선수단 선거동원, 계약서 무단 날인 등 논란이 쏟아졌던 광주 남구 레슬링팀. 전현직 선수들은 27년간 무소불위였던 지도자와 관리엔 손을 놓은 구청을 비판했습니다. 내가 장난감인가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나도 이제 월급 받고 선수 생활하는 선수인데 왜 나 이런 차별받고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MBC 보도 이후 남구는 레슬링팀을 자체 감사했습니다. 감사 결과 공무원 등의 잘못된 행위가 모두 4건 적발됐습니다. 공무원이 코치로부터 도장 등을 받아 선수 동의 없이 무단 날인한 뒤 원본을 전달하지 않고 남구 자산인 팀 합숙소를 다른 팀 선수가 무단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직장 운동 경기부 선수 표준 계약서라든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지적사항에 대한 공무원 징계는 없었습니다. 남구 감사 담당은 공무직인 감독과 코치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담당 부서에 전달했지만 도장을 무단 날인한 공무원 등 9명은 훈계와 주의를 주는 데만 그쳤습니다.
훈계와 주의는 총 6단계로 이루어진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 말 그대로 주의에 불과합니다. 남구는 해당 공무원의 행위는 잘못됐지만 고의성은 없어 징계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일일이 가서 이제 선수들하고 계약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어서 그렇게 해 왔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지도자로부터 받은 갑질로 선수 생활 중단을 고민한다던 선수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운동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수 입장에는 그것을 바꾸긴 바꿔야 쓰겠는데 되지도 않은 거 아빠 괜히 이래가지고 나만 피해 본 거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한편 검찰은 구청장 출판 기념회에 선수들을 강제 동원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레슬링팀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지만 처분은 제19 감싸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도시철도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해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낙하산 보훈 인사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광주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도시철도공사 사장 내정자는 교통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며 최고 책임자로서의 경험이 없다면서 강기정 시장은 인사를 당장 철회하거나 내정자 스스로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민선 8기 광주시 산하기관장 인사가 대부분 강 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들로 채워졌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광주 전남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화물연대 광주 전남 지부는 오늘 0시부터 광주 전남 조합원 3,500여 명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이번 총파업을 앞두고 적법한 집회는 보장하지만 물류 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장애인을 괴롭히고 폭행한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정민 판사는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회복무요원은 지난해 9월부터 광주의 한 장애인 특수교육기관에서 일하며 목을 조르는 등 학생을 괴롭히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복합 쇼핑몰 건설을 위해 유통 대기업들이 앞다퉈 광주 시장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공약에 반영될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대선 공약에서 지방선거까지 이어진 광주 복합 쇼핑몰 건설 사업. 현대백화점 그룹과 광주 신세계는 잇따라 사업 제안서를 내며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기업들마다 최고의 쇼핑몰 그리고 소상공인과 지역민 상생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들이 빠른 복합 쇼핑몰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어떤 원칙을 지키고 공개 원칙으로 하되 신속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남은 건 정부의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는 일입니다. 우선 광주시는 생활 SOC와 소상공인 보호, 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눠 국비 지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쇼핑몰이 들어설 경우 예상되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고속도로 건설과 도로 시설 정비 등에 필요한 각종 생활 SOC 사업비를 지원받는 겁니다. 호남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유통 확대를 위한 광역 유통센터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도 주요 핵심입니다. 그동안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9천억 원 예산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9천억이라는 건 엄청난 상징성이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를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부분에 그 근접하게 우리가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오는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서마다 사업 발굴 TF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사업들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여야 정치권에도 지속적으로 지원 사격을 요청할 계획이어서 윤석열 정부가 공약사항을 얼마나 지킬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고봉 기대승 선생의 학문과 시대정신을 재조명하는 문화행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학호남학진흥원과 광산군은 고봉 기대승 선생의 서세 450주년을 맞아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고봉시 낭송과 창작 가곡 초연, 고봉 선생의 삶과 학문을 이야기하는 강연과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또 오늘까지 메타버스 월봉서원 전시와 문화재활용 체험존을 운영하고 고봉 연구자들의 학술 발표가 진행되는 등 월봉서원과 김대중 컨벤션센터 등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한평에서 내일 첫 주민설명회가 열립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국방부와 광주시, 한평군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군공항 이전 사업의 필요성과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기준 등 사업 절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군공항 이전 시 발생하는 파급 효과와 주민 지원 내용도 전달합니다. 한편 광주시는 전남의 4개 시군을 대상으로 군공항 이전 후보지별 사업비 산출 작업을 마무리해 국방부와 관계부처 등에 해당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출근길 날씨 어제보다 좀 더 쌀쌀하지만 오늘 대체로 무난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전 중에는 구름이 다소 지날 수 있겠지만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좋음 수준으로 오늘 대기 상태도 아주 양호하겠습니다. 충분한 양의 비가 내리지 못하면서 가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활 속 물 절약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6도 안팎으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강진 7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 18도로 예상되고요. 고흥 4도 안팎으로 시작해 한낮 기온 17도로 오늘도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 점차 더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에는 흐린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